우리 물가에 공이 빠졌네요. 공을 이제 건지기 위해서 주변을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돌밖에 없네. 생각한 거야. 그럼 돌을 공 뒤로 던져서 물결파, 파동을 물결이 막 치게 만들면 이 치는 물결 때문에 공이 내 쪽으로 밀려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바로선 모습으로 보인다는 뜻이 뭐냐면 찍는 시간이. 않는다는 뜻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아? 맞아요. 불가능합니다. 이거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이상하다. 올 것 같은데 얘는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돼요. 왜 안 올까? 분명히 뭔가 이렇게 울렁울렁 이렇게 물결파는 치거든. 물결파는 칩니다. 물결파라는 게 뭐냐면 물이 움직이는 걸 물결파라고 하고요. 돌을 풍덩 떨어뜨리면 요 돌을 떨어뜨린 요 지점이 물결파라는 파동을 발생시킨 지점이라고 해. 파동이라고 합니다. 파동. 등장하는 용어가 파동이야. 파동을 발생시키는 건데 여기가 파동이 발생된 지점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파동이 발생이 되어서 내 쪽으로 이렇게 파동이 전달되어 옵니다. 근데 이제 파동이 뭐냐? 파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에너지. 파동은 에너지. 에너지가 내 쪽으로 이렇게 물을 매질로 해서 물을 매개체로 해서 내 쪽으로 이 에너지가 막 오고 있는 모습이야. 구부러져 있는 모양의 거울을 합쳐서 그래서 자, 근데 이 공은 어디에 떠 있는 거지? 물 위에 떠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에너지는 바로 이 물이라는 녀석을 타고 물이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에너지가 전달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에너지를 이 물을 이용해서 전달되는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 물결파동, 물결파라고 불러주는 거야. 파동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물결파를 지금 보고 있는 거야. 파동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물결파라는 파동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물결파가 진행이 되려면, 물결파가 이렇게 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꼭 물이 필요하죠. 물이라는 녀석이 필요하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물을 매개체로 해서 저 에너지가 전달된다 라고 말해요. 매개체. 그래서 이 물을 매개체가 되는 물질, 그래서 매질이라고 부릅니다. 매질. 물결파의 매질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야, 물결파의 매질이 뭐야? 물이요! 라고 하면 돼요. 물결파의 매질은 물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자, 물결파가 발생된 지점이 여기죠. 돌이 떨어진 지점. 여기도 용어적으로 파동의 근원지, 그래서 파동의 근원지 파원이라고 부릅니다. 파원에서 파동이 발생이 되고요. 발생된 파동이 물이라는 매질을 타고서 에너지가, 물결파라는 에너지가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구공은 어디에 떠 있다고요? 물에 떠 있죠. 그럼 축구공이 내 쪽으로 오려면 물이 내 쪽으로 같이 와야 돼. 물이 내 쪽으로 밀려와야 축구공도, 그 물 위에 떠 있는 축구공도 내 쪽으로 올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물이 내 쪽으로 오나? 물은 안 와요. 만약에 물이 온다면, 물이 이렇게 다 이쪽으로 온다면 여기가 뻥 비어버릴 거야. 그렇죠? 그럼 돌이 떨어진 지점에는 물이 쫙 없어지면서 물들이 쫙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안에 파닥파닥 물고기들이 보이겠지?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아니잖아. 그치? 중요한 건 물은 이동하지 않아. 파동이 왼쪽 방향으로 전달될 때 물은 같이 이동하지 않아. 근데 뭔가 움직이죠? 물도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물은 어떻게 움직인다? 이 화살표대로 위아래로만 출렁출렁 움직입니다. 매질은 위아래로만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만 이렇게 출렁출렁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에너지만 전달해줍니다. 이게 매질의 특징입니다. 매질과 에너지의 관계랄까? 매질과 파동의 관계랄까? 파동이 전달되는 데 있어서 매질은 꼭 필요해. 근데 매질은 파동과 함께 움직이는 건
아니야. 앞에 가면은 내 얼굴, 대신에 내 모습이 매질은 편하게 위아래로 움직여주면서 파동을 전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우리는 거지. 볼통에 볼수 있냐? 맞다. 그런 거 있다. 숟가락. 이게 조금 어려워서 숟가락이 이렇게 두 앞에 가지 있으면 이미지를 머릿속에 심을 거예요. 첫 번째가 숟가락을 뭐냐면 들고서 야구장에 가면은 또는 축구장에 가면은 관중들이 쫙 앉아 있잖아. 이상하게 늘어서 관중들이 이제 파도 타기 응원을 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볼게요. 오목 거울을 해봤어 혹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멀리서 보면은 파도가 확 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모든 사람들이 파도 치는 거대로 다 뛰고 있나요? 막 뛰고 있는 건 아니지. 사람들은 그냥 일어났다가 앉았다 한 것뿐이야. 근데 멀리서 봤을 때는 뭔가 거대한 에너지가 막 전달되는 것처럼 보이잖아. 바로 이거야.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될 때 그 에너지를 전달시켜주는 사람들은 일어났다가 앉았다 한 것뿐이야. 바로 매질이죠. 그 파도타기라는 파도타기 응원에 파도라는 파동을 이동시켜주는 매질인 사람들은 그냥 위아래로 위아래로 일어났다가 앉았다 한 것뿐이라고. 그래서 파동이 전달될 때 매질은 수직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위아래로만 움직이는구나 라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이미지로 기억하면 돼요. 매질은 파도타기 응원과 함께 이렇게 막 같이 가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 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소리도 파동이야. 음을 가진 파동이라고 해서 음파라고도 합니다. 음을 가진 파동, 음파라고 돼요. 소리도 파동인데 파동이 너의 귀로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 에너지가 너의 귀로 들어가서 들리는 거야. 근데 에너지가 들어갈 때 이 선생님이 발생시킨 이 파동을 전달시켜주는 매질이 여기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죠? 공기가 매질이야. 그럼 이 공기라는 매질이 너의 귀로 같이 움직여서 소리와 함께 공기가 같이 움직여서 귀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느껴봐. 공기가 들어가나요? 공기가 들어간다면 계속 바람 소리가 들려요. 쌤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계속 바람 소리가 들려요. 쌤 말 좀 그만하세요. 바람 소리 들려요. 이럴 거 아니야. 말이 안 되죠?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거지. 그죠? 그래서 파동이 전달될 때 매질이 같이, 파동과 함께 매질이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줘야 합니다. 자, 용어 정리했어요. 파동의 근원, 파동이 시작되는 곳은 파원이라고 불러주고요. 자, 진행되는 것은 파동은 곧 에너지고요. 파동을 전달시켜주는 매개 물질을 매질이라고 불러준다. 라는 겁니다. 그때 그 매질은 같이 이동하지 않고 뭐한다? 체크. 제자리에서 진동만 합니다. 자, 매질은 함께 이동하지 않고요.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진동만 합니다. 물결파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을 때 물은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자, 물은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물결파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렇게 왔다 갔다 출렁출렁 물은 위아래로만 출렁출렁 하는 것 뿐이지 파동과 함께 전달되는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써놓을게요. 에너지라고 쓸게요. 에너지. 파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에너지가 전달되는 걸 말합니다. 파동이란 에너지다. 에너지가 전달될 때 매질이 필요한데 그 매질이 같이 이동하지 않고요.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다. 파동입니다. 자, 파동의 종류를 좀 살펴볼게요. 파동은 뭐가 있나 봐봐. 방금 배운 물결파라는 파동은 파동이 파동이라는 뜻이야. 매질이 물입니다. 물이라는 매질을 이용해서 전달되는 게 물결파고요. 쌤이 조금 아까 설명했던 소리, 다른 말로 음을 가진 파동, 음파라는 파동은 기체, 바로 여기 공기죠. 쌤은 공기라는 기체를 이용해서 소리를 전달하고 있는 거고 여기 액체랑 고체가 써있죠. 뭔 소리냐면 책상은 고체죠. 여기다 끝에다가 귀를 대고 쌤 여기다가 때리면 들려 안 들려? 들리겠죠. 고체를 타고서도 소리는 전달될 수가 있다 라고 말해요. 오히려 속도가 더 빨라요.
고체가 속도가 더 빨라. 촤 빠릅니다. 그리고 물 속에서도 소리가 들릴까 안 들릴까? 들립니다. 어떻게 알아요? 들어봤어요? 물 속에서도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더 빨라. 오히려 공기 중에서 이렇게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보다 물 속에서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물보다 더 빠른 건 누구라고? 고체가 훨씬 더 빨라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분자의 구조를 가지고 살펴볼 건데, 어쨌거나 소리는 이 세 가지에서 모두 전달될 수 있다. 경험적으로 물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틀리지 않을 것 같네요. 또 다른 파동은 뭐가 있냐? 지진파라는 파동이 있어요. 지진파. 지진을 느껴본 적 있나요? 못 느껴봤죠. 쟤는 못 느껴봤는데 둔해가지고 땅이 막 우욱 떨린대요. 지진이 일어날 때 나한테 전달되어 오는 파동을 지진파. 지진파가 심하면, 에너지가 심하면 땅이 심하게 흔들릴 거 아니야? 땅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막 집이 무너지기도 하겠죠. 그게 이제 지진의 피해가 되겠죠. 이거는 땅이라는 매질을 통해서 지진파가 전달됩니다. 지진이 왜 발생되는지도 또 추가적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다음 무슨 파동이 있냐? 용수철 파동. 길쭉한 용수철이 쭉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우리는 막 이렇게 뭐죠? 이렇게 칙칙칙 하는 그 놀이기구 있죠. 이게 용수철 같은 건데 길게 늘어뜨려 놓고 옆으로 막 흔들면 이렇게만 흔드는데도 칙칙 뭔가 움직여요. 같이 막 움직이는 거. 이게 용수철 파동이거든. 또는 쭉 놓고서 위아래로 이렇게 막 흔들어. 출렁출렁거리잖아. 이런 것들을 이제 용수철 파동이라고 하는 거야. 용수철을 이용해서 파동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파동이라고 불러주는구나. 이런 매질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파동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디에 이용되는지가 하나하나 그림으로 나와 있네요. 첫 번째, 지진파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거나 도로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지진파. 땅을 매개로 땅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오니까 그 위에 지어놓은 집들이나 도로가 파괴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이런 바닷물의 흐름이 자, 물결파가 심하게 쳐서 사람들에게 또는 해안가 마을에 척척 물결파가 치는 모습을 우리는 파도라고도 부릅니다. 그죠? 파도는 물결파를 말해요. 물결파가 크게 도착하는 걸 파도라고 불러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결파가 팍팍 쳐가지고 이 바위를 친다면, 물결파가 바위를 촥 때린다면은 바위가 언젠가 깎이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파동은 좀 아까 소개되지 않은 파동인데 써놓을까요? 이건 전자기파라고 해요. 전자기파. 한마디로 빛입니다. 전자레인지 안에서 음식을 데울 때 쓰는 빛은 마이크로파라는 빛인데 일종의 전자기파라고 해요. 파동입니다. 같은 말이야. 빛을 전자기파라고 하고 전자기파의 종류 중에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음식을 데워요. 하면서 마이크로파를 막 쏘면은 음식물에 들어있는 물이죠. 물을 막 진동시켜서 물끼리 막 부딪히게 해갖고 열을 발생시켜서 음식을 데우는 거예요. 이게 전자레인지의 원리입니다. 전자레인지도 결국은 파동을 이용하는 거다. 전자기파라는 파동을 이용하는 거다. 이 초음파, 얘는 음파야. 음파는 아까 소리라고 했죠. 소리. 초음파는 이제 이건 아기를 보는 것 같은데 초음파로 이렇게 배를 막 보면은 아기가 보여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초음파를 이 뱃속으로 쏴서 아기를 맞고 튕겨져 나오는 소리를 영상으로 만든 게 초음파야. 초음파는 귀에 들릴까 안 들릴까? 안 들려요. 초자가 음파의 영역을 벗어난 걸 초음파라고 해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역을 음파라고 하고 초음파는 그 들을 수 있는 영역을 좀 벗어난 걸 초음파라고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들려. 초음파를 들을 수 있다면 걔는 사람이 아니라 돌고래야.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초음파는 그래서 사람이나 태아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영상으로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파동들을 이용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죠. 우리 의료에 이용하기도 하고
일상생활에 이용을 하기도 하고 자연의 어떤 경관을 바꾸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파동과 파동에 대한 용어들을 쭉 정리해 놓은 2번까지의 내용이에요.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 갑니다. 좀 어려운 내용으로 할게요. 자, 그래프를 좀 볼게요. 파동의 표시입니다. 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물로 바꿔서 여기가 0점이 바로 돌이 떨어진 지점이다 생각하면 돼요. 돌이 떨어진 지점에서 파원이고 여기서부터 파동이 발생이 되어서 출렁 에너지가 전달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상상해 주면 됩니다. 당연히 이 에너지를 전달시켜주는 매질은 위아래로만 이렇게 출렁출렁 하겠죠. 위아래로만 움직이고 파동이라는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모습이야. 지금부터 우리가 볼 건 뭐냐면 바로 그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현재 에너지의 위치가 여기에 있어. 나 에너지지롱. 깜짝이야. 에너지가 여기를 지나가고 있어. 에너지가 쭉 가는 중이야. 가장 꼭대기죠. 자, 물로 따진다면 가장 높게 올라온 지점, 물결파에서 높게 올라온 지점, 가장 높게 올라온 지점을 체크합니다. 마루라고 불러줍니다. 마루. 파동이 가장 높게 올라온 지점, 마루라고 불러줍니다. 혹시 아이스크림 중에 호두마루, 체리마루 알아요? 이게 뭐냐면 호두와 체리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이스크림이 되었다는 슬픈 전설이 있어요. 맞나? 그래서 호두마루, 체리마루가 광고를 보면은 호두랑 체리가 막 이렇게 가방을 메고 산에 올라가는 게 나오는데 어쨌든 산 꼭대기 부분을 마루라고 합니다. 좀 못 들어봤던 용어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 꼭대기를 산마루라고 불러요. 마루가 꼭대기를 말해서 마루 꼭대기. 그래서 꼭대기를 올라가기도 하고 자 지나가면서 이제 가장 아래를 지나가기도 하고 가장 아래쪽은 골짜기. 골이라고 불러줍니다. 암기법이야. 마루는 꼭대기, 가장 아래쪽은 골짜기 부분, 골이라고 불러요. 마루와 고리, 또 마루와 골이 반복되겠죠. 마루, 고리 반복됩니다. 그때 마루에 있던 에너지가 쭉 진행이 돼서 그 다음 마루까지 진행한다면 자, 잘 봐. 마루에 있던 에너지가 진행해서 그 다음 마루까지 딱 진행을 했을 때 이 마루부터 마루까지의 길이를 이 파동의 길이, 파장이라고 불러줍니다. 야, 이 파동은 길이가 얼마나 긴 파동이야? 여기부터 여기까지요. 여기 위치가 1m고 2m, 3m, 4m, 5m라고 한다면 1m부터 5m니까 파장은 4m입니다라고 합니다. 이 파동의 파장은 4m짜리네요. 마루부터 마루까지의 거리가 4m이기 때문에 4m짜리 파장입니다. 라고 불러줍니다. 파장의 장자가 길이 장자예요. 이 파동의 길이가 몇 미터입니까? 할 때 마루부터 마루까지의 길이를 재서 파동의 길이를 잽니다. 파동의 길이라는 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게 간편한 것 같아. 얘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면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생긴 파동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파동의 길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 파동의 한 단위가 계속 반복되면서 오른쪽으로 진행된다라고 봐도 됩니다. 좀 어려우면 그냥 마루부터 마루까지의 길이를 파장이라고 한다. 이 파동의 길이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표시까지만 하고 잠깐 쉴 거니까 힘냅시다. 힘들죠? 파장을 구할 때는 마루의 길이 1m요. 그 다음 마루는 5m요. 그럼 파장은 얼마야? 4m요. 라고 이제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파장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얘가 돌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물은 물은 여기에 머물러 있었겠죠. 그치? 근데 돌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만큼 올라간 거잖아. 그치? 자, 이만큼 올라간 요 높이.
기준점으로부터 이만큼 마루까지 올라간 높이를 이 진동의 폭, 진동이 일어나는 폭, 진폭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진폭이라는데요? 맞아. 올라간 만큼 내려옵니다. 내려간 만큼 올라가. 자, 여기 기준점으로부터 올라간 높이 또는 기준점으로부터 내려간 높이를 진폭이라고 해요. 제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기준점으로부터 올라간 높이 또는 기준점으로부터 내려간 깊이를 진폭이라고 하니까 자, 여기를 만약에 1m라고 한다면 여기도 1m가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야, 마루부터 골까지가 2m야. 2m야. 마루부터 골까지가 2m야. 진폭은 얼마게? 라고 물어본다고. 진폭 얼마야? 그렇지, 1m. 기준점으로부터 여기까지만 또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만이 진폭이니까 진폭은 1m죠 라고 답을 해주면 됩니다. answer. 그래서 진폭이 뭔지, 진폭이 뭔지, 그 다음에 마루가 뭔지, 골이 뭔지, 파장이 뭔지 이런 것들을 그림에서 살펴본 겁니다. 마루, 골, 파장, 진폭. 이제 주기하고 진동수만 보면 됩니다. 주기와 진동수. 자, 주기와 진동수는 좀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이 주기라는 말은 이런 말이야. 쌤이 딸꾹 1, 2, 3, 4 딸꾹 1, 2, 3, 4 딸꾹 4초마다 딸꾹질을 해. 다른 표현법으로 주기적으로 딸꾹질을 하셨지. 이 주기적으로라는 말 뜻은 뭐다?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딸꾹질을 해. 일정한 시간 간격을 가지고 하는 뜻이야. 일정한 시간 간격을 가지고. 그래서 주기는 시간의 의미를 가집니다. 시간의 의미. 무슨 시간? 자, 이거야. 마루에 있던 에너지가 그 다음 마루까지 한 파장 이동했죠. 그때 걸리는 시간. 자, 정의 두 가지야. 주기는 파동의 입장에서 마루에 있던 파동이 그 다음 마루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 두 가지라면서요. 맞아. 완전 재밌는 건 이런 게 재밌어. 여기 지금 마루에 파동이 있다는 건 매질도 여기까지 올라와 있죠. 맞아요? 매질이 여기 마루까지 올라와 있는 거야. 얘가 여기까지 파동이 마루부터 마루까지 가는 동안 이 매질은 아래 위로 출렁거릴 거 아니야? 맞아? 매질은 아래 위로 출렁거리겠죠. 잘 봐. 마루에 있던 파동이 그 다음 마루까지 가는 동안 얘는 하나, 둘, 셋, 넷 제자리로 한 번 진동합니다. 한 번 출렁거리는 모습을 한 번 진동한다. 출렁하는 것을 한 번 진동한다라고 표현해요. 한 번 진동한다. 재밌는 건 그래서 마루에 있던 에너지가 그 다음 마루까지 갈 때 매질은 한 번 진동해. 딱 한 번 진동해. 거꾸로 말하면 매질이 한 번 출렁 진동하면 에너지는 여기 있던 에너지가 그 다음 마루까지 가 있는 거야.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 게 쌤이 재밌다고 말하는 건데 재미없죠. 이런 관계를 갖고 있어요. 서로 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자, 매질의 입장에서는 자, 마루에 있던 매질이 그 다음 마루까지 다시 말해서 마루에 있던 매질이 아래로 위로 와서 다시 제자리. 다른 표현법으로 한 번 진동.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 이것을 주기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주로 어떤 정의를 더 많이 쓴다? 두 번째 정의를 더 많이 써요. 두 번째 정의. 매질이 한 번 진동할 때 걸린 시간. 이거를 주기라고 불러줘요. 저녁 7시에 만조였어. 여기 진동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게 바로 진동수야. 매질이 몇 번 진동하냐가 진동수야. 네?
매질이 한 번 진동할 때 이만큼 간다면서요. 맞아. 12시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그러면 진동수는 뭐냐면, 야, 그러면 내가 너한테 1초라는 시간을 줄게. 1초에 몇 번 진동하는지가 진동수입니다. 매일매일 물때가 자, 그래서 키워드는 뭐냐면 주기는 어떻게 한다?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주기라고 한다면 진동수는 1초에 몇 번 진동하냐가 진동수의 정인 거야. 단위가 다 1이죠. 한 번 진동할 때 걸린 시간 매질이 이게 주기고 1초에 몇 번 진동하냐가 진동수가 됩니다. 물때를 계산해서 자, 이게 진동수와 파장에 대한 진동수와 주기에 대한 정의를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래서 밑줄만 긋게요. 자, 주기는 방금 말했듯이 매질 입장에서 제자리에서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불러주고요. 진동수는 1초가 기준이죠. 1초 동안 몇 번 진동하느냐가 바로 진동수가 됩니다. 어쨌든 이게 만조부터 만조까지 또는 간조부터 간조까지도 어떤 하나의 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간조부터 간조. 여기 이상한 공식이 하나 나오죠. 공식은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봤더니 2초라는 시간이 걸렸어. 정리하면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2초라는 시간이 걸렸어. 그러면은 주기가 어떻게 돼? 주기. 그럼 너는 주기가 얼마니? 주기가 2초인 거야. 주기의 단위는 초를 써요. 이 파동의 주기는 몇 초다? 2초네요. 그죠? 그럼 진동수가 얼마냐라고 물어봐. 진동수의 정의는 뭐야? 1초에 몇 번 진동하냐고요. 아니, 거꾸로 보면은 한 번 진동하는데 2초 걸렸다는 말은 거꾸로 생각하면 2초에 한 번 진동한 거지. 1초에는 몇 번 진동합니까? 2분의 1번 진동할 거 아니야? 그래서 진동수는 2분의 1 헤르츠라고 씁니다. 맞아요? 그래서 주기가 2초면 진동수는 그걸 역수치한 게 주기를 뒤집은 게 진동수야라고 말해요. 선생님 진짜인가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이게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4초였다고 한번 상상해봐. 4초였다면 주기는 몇 초인 거야? 4초인 거지. 그럼 1초에는 몇 번 진동? 한 번 진동하는데 4초 걸린 거니까 1초에는 4분의 1번 진동할 거 아니야? 그래서 진동수가 4분의 1 헤르츠가 된다니까. 4분의 1. 마찬가지로 주기를 역수치한 게 진동수가 됩니다. 그래서 주기하고 진동수는 서로 역수관계에 있다라고 쓰여져 있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그래서 진동수는 주기를 역수치한 걸 진동수라고 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려웠어요. 그죠? 자, 우리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좀 다른 그래프 형태도 보고요. 매질의 진동 방향도 찾아보고 해볼게요. 고생했습니다.